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의종 의원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뭐 어차피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은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서 임명할지 모르겠으나 임명 절차만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청문회 과정 중에 후보자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 의원들께서, 특히 저희 민주당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 현안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적들이 많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이거예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지금 말하기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왜냐하면 후보자가 되기 전이라 한다면은 이런 자리까지로 오기 위해서 그런 의견 표명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히 알아야지만이 청문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질문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자, 아마 헌법재판소 제도가 87년도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가장 정착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잘 한국이 앞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그것은 여러 헌법재판소 소장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여야 간의 정권 개최도 있었던 그 과정에서도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기업들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좀 더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그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비록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몫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지만은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때로는 여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약자를 지금까지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의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여성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현안에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라든지 장애인, 아동, 심지어 외국인,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라도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기본권의 최후와 보루가 되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속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건 계류 중이고,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그 양심의 자유와 또 병역의 의무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약에 그 사건을 재판관으로서 다루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그러한 또 이야기들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후보자께서 2004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됐었는데, 그 변호사 75명 중에 한 명으로
함께 하셨죠? 맞습니까? 그때 예, 그 변호인단에 제가 참여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인적인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잊지 마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성호 의원 차례인가요? 예,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우 의원입니다. 이유정 후보자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소신을 또 정직하고 좀 당당하게 이렇게 피력해 주기를 좀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합의제 기관인 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해서 구성됩니다. 네. 후보자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하고 하루아침에 좌경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 출범 이래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노선을 또는 이념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렇게 운영됐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미 많은 역사적인 경험과 판례, 또 국민적인 관심, 또 다른 권력기관 상황의 견제, 또 균형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자신도 물론 개인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갖고 다른 헌법 재판관들과 여러 가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또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또 이런 걸 같이 논의하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그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또 본인이 가졌던 생각과 가치들을 갖다 같이 논의하면서 또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게 헌법재판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네. 그 가치를 따르겠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권력분립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믿음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후보자가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헌법 질서 안에서 정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좀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 사실 여기에. 전 너무나 이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일부 아까 어떤 화면에 보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일부의 주장들, 그런 과격한 주장들을 갖다 일반화해갖고서, 물론 그 개개 행위 자체는 물론 일부에서는 위협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책 표현의 자유의 대일부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일관되게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이 무효고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이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판결하는 것 자체가 무효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날 탄핵 무효다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갖다가 무효다, 탄핵 무효다 계속하는 게 그게 정책 표현의 자유에 밖에 있는 그걸 반국가 사범으로 국가보안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요. 예. 국민의 정책 표현의 자유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 표현한 절차, 방법이 현행법에 어긋나게 된다면 물론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촛불 어떤 시민들의 어떤 집회 과정도 다른 데서 또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얘기가 계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빨리 계엄 선포해갖고 이거 진압해라 계속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어느 또 다른 시민단체가 또 그걸 고소해갖고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또는 다른 걸로 혐의를 입건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예. 그게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네. 그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다 녹여낼 수 있는 거고 이 사회의 다수의 건전한 국민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이 다 포용해낼 수 있는 겁니다, 다. 예. 그 안에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보자가 좀 더 분명하게 그런 원칙을 갖고 좀 답변했으면 좋겠고 끝나는 과정이지만 예.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런 소신을 밝혀달라고 임명이 된 겁니다. 지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고요. 예. 다만 증권 관련해서는
아무리 후보자가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물론 뭐 시장 경제 하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갖고 재산을 증식했다는 게 문제입니까 사실은? 공직자도 아닌데 일반 민간인 변호사가 주식에 관심 가져갖고 주식 투자를 통해 갖고 재산 증식한 건 아무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는 거기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하고 9명은 다 날립니다. 그럼 10명 중에 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유정 의원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뭐 어차피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은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서 임명할지 모르겠으나 임명 절차만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청문회 과정 중에 후보자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 의원들께서 특히 저희 민주당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알지 않겠습니까? 자, 아마 헌법재판소 제도가 87년도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가장 정착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잘 한국이 앞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그것은 여러 헌법재판소 소장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여야 간의 정권 개최도 있었던 그 과정에서도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기업들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좀 더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그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비록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몫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지만은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때로는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때로는 여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약자를 지금까지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의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적들이 많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이거예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지금 말하기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왜냐하면 후보자가 되기 전이라 한다면은 이런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그런 의견 표명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히 알아야지만이 청문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질문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을 국민에서는 다른 기관들보다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여성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현안에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라든지 장애인, 아동, 심지어 외국인,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라도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기본권의 최후와 보루가 되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